전주 한옥마을 골목 끝 작은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선인의 약초방. 73세 박선인은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선반에는 쑥, 오미자, 당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마루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할머니, 쑥차 한 봉지 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인은 미소를 지으며 약초를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이 평온한 아침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지나온 길을 50년 전 20살 선인은 달랐습니다. 1972년 가을이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근처 셋방에서 선인은 홀로 울었습니다. 배는 6달째 불러왔습니다. 대학생 남자친구는 쪽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외삼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워라. 내 인생을 버릴 셈이냐? 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1973년 봄 아들 준수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선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너만큼은 행복하게 키울 거야. 생계를 위해 선인은 공단 지역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2대의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공장은 덥고 먼지 가득했습니다. 미싱 앞에서 하루 10시간. 허리는 굽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녹초였습니다. 하지만 준수를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는 시간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5살 준수가 그림을 건넸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손잡은 그림. 선인은 그것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준수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칭찬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한 학생입니다. 집에서도 청소를 돕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준수 어머니 복 받을 거예요. 아드님이 효자네요. 선인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비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20살이 된 준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도 선인은 그저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목욕 후 머리를 말리는데 준수가 문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물 마실 거 있어요? 선인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었으니까. 준수는 점점 더 집착했습니다. 안을 때 너무 오래, 너무 세게 안았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 뒤에서 껴안으면 그의 몸이 이상하게 밀착되었습니다. 준수야, 너 이제 다 컸는데. 에이 엄마, 좀 안아주면 어때요? 선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애정일까 아니면. 그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밤마다 1996년 가을 군대를 다녀온 준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는 더 크고 몸은 단단했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집요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벌어온 돈을 집에 놓았습니다. 선인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그 대가를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엄마는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해주고 있잖니. 맛있는 거 해주고. 그게 아니라요. 준수의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선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수는 엄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엄마, 잠 안 와요. 같이 TV 볼까요? 그는 침대에 누워 너무 가까이 붙었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수야, 너 방으로 가라. 조금만요. 엄마 체온이 좋아요. 선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이 엄마 좋아하는 거지. 준수는 선희의 외출도 싫어했습니다. 동네 아저씨와 이야기하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자꾸 말 거는 거예요? 기분 나빠. 그냥 이웃이야. 이웃도 조심해야 돼요. 엄마는 내가 지켜야 돼.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사랑이 점점 사슬이 되었습니다. 2002년 3월 15일, 선희는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왔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선희 언니, 119 불러요. 병원 응급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선희는 왼쪽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기 재활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상 옆에서 준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말이 선희에게는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도망갈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병원에서 한 달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수는 친절하게 엄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첫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준수는 죽을 끓여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기우였다고.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밤, 준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요. 선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위로해줘야죠. 그는 이불을 걷었습니다. 선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수가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요. 이웃들 다 들어요. 그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요양원. 그 말에 선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낯선 곳에 버려진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선희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이 공포였습니다. 준수는 낮에는 모범적인 효자였습니다.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시켰습니다. 이웃들에게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칭찬했습니다. 준수 씨, 정말 효자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선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밤마다 나한테 뭐 하는지 아세요?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수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요양원. 2년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고 싶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 움직일 거야. 오른손 검지를 움직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준수가 나간 후 어둠 속에서 선희는 손가락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여라. 제발. 처음에는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3개월 후 검지가 살짝 떨렸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1년 후
검지를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중지도 움직였습니다. 3년 후 물건을 집을 수 있었습니다. 준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엄마가 영원히 무력할 거라 믿었습니다. 6년이 지난 2008년 여름 선희는 물컵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준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현장 야근이에요. 밤 10시쯤 들어갈게요. 선희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기회라는 것을. 저녁 8시 온 힘을 다해 침대 옆 테이블로 손을 뻗었습니다.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년 연습한 손가락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10년 동안 제 아들에게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전신마비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주소를 말했습니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선희는 전화기를 놓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선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오후 9시 15분 준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준수 씨죠? 성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수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선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해방이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전주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전주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선희를 진찰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정숙 신경과 전문의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치료하시면 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재판은 2013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무거웠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감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방청객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돌봄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력한 피해자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장 보호해야 할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선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방청석 옆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전주재활병원 물리치료사였습니다. 35세 싱글맘. 선희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만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재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근육을 풀고 관절을 움직였습니다.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5걸음만 더. 서연이 격려했습니다. 선희는 땀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1년 후 보행기를 잡고 걸었습니다. 2년 후 지팡이로 걸었습니다.
3년 후인 2015년 선희는 혼자 걸었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서연이 환호했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한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약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선희는 약초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2016년 60세, 선희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옥마을 근처, 선인의 약초방. 첫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차를 끓이고 약초를 정리했습니다. 2달째 한 할머니가 왔습니다. 쑥차 한 봉지 주세요.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참 좋네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선희는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독립이었습니다. 2017년 복지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일어서기, 장애 여성들의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모두 자신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들에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울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겨냈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2년 후 선희는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2019년 봄, 가게에 단골이 왔습니다. 최영철, 70세, 은퇴한 초등교사였습니다. 선희 씨, 쑥차 참 좋네요. 그는 자주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희는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영철이 물었습니다. 선희 씨, 저와 영화 보러 갈래요?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영철이 웃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 첫 데이트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존중했습니다. 선희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의 과거는 선희 씨를 정의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선희 씨가 좋습니다. 선희는 68세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2024년 4월, 봄꽃이 핀 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수였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머리는 희고 몸은 말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파.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죠. 골목 끝으로 갔습니다. 선희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엄마, 나 다발성 경화증이래. 혼자서는 못 살아. 준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선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다리 상하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엄마,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했어.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어. 당신이 후회하는 건 지금 당신이 병들어서예요. 건강했다면 절대 여기 오지 않았겠죠. 선희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은 나에게 10년 동안 그 공포를 줬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정말.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에 가세요. 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준수가 울었습니다. 우리 혈육이잖아.
혈육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면 혈육이라는 이유로 저지른 범죄도 정당화되나요? 선희는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받을 돌봄은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지금 2025년. 선희는 73세입니다. 매주 수요일 복지관 모임을 이끕니다. 여러분,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임 후 서연이 데려다 줍니다. 영철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선희 씨, 된장찌개 끓일까요? 이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준수는 공공 요양시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가게 벽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도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분이세요? 가정학대를 극복하신. 선희는 미소 지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아요. 차 한 잔 마셔요. 이야기해봐요. 그렇게 선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생존자에서 치유자로. 전주 한옥마을 골목 끝. 선인의 약초방 간판이 빛납니다. 희망의 등대처럼. 박선희 73세. 생존자, 치유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 저녁 해가 집니다. 선희는 가게 문 앞에 섭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붑니다. 따뜻합니다. 선희는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복수입니다.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가장 달콤한 승리입니다.